우리나라 농업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오래전부터 길을 잃은 채 고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선 선진국들은 농어업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가지고 산업사회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도 농업에서 자금을 조성하지 못하고 외자를 도입해가지고 산업화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또 농가당 경지 면적이 너무나 영세하고 당시만 하더라도 잠재 실업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농업을 개발하지 않고 산업사회로 진입하다 보니까 농업 자체가 산업시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농경시대에서 갇혀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머물러 있었습니다. 퇴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에는 노령화된 노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농업이 점차 이대로 두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정치인들은 평소에는 관심조차 없다가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서 부채 탕감이니 농기계 반값 공급이니 농특세이니 최근에는 농민 수당이니 하면서 공약을 남발하지만은 지키지도 못하고 또 때림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습니다. 농업이 발전할 수가 없죠. 그런데 비농업 분야는 이미 산업시대를 지나서 새로운 문명 기창주의 한몸 사이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18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농업은 산업시대로도 진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업을 그냥 사라지는 그대로 고사 상태로 두는 거죠. 놀라운 얘기지만은 1980년대 중화학공업을 일으킬 때에 농업은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자.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얼른 보면 영세하고 기술도 별로 발전 안 돼 있고 농장도 형성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만일 우리 농업 농촌을 고사시켜서 사라진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우리 전 국토의 80% 가까이가 농산어촌입니다. 그러면은 이 80% 국토 아름다운 금수 광산을 쓰레기장처럼 폐허로 놔둘 것이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량 안보 문제입니다. 북한이 우리 남한의 인구 절반임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는 고도로 발전시켜서 미국까지 위협을 하면서 식량 안보 때문에 나라 자체가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식량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 끼 한 끼 매일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이 공기나 물처럼 매일 먹고 사니까 식량 중요성을 잘 모르죠. 이 식량 안보라는 것은 남아돌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모자랄 때는 엄청난 아사 상태, 기아, 생존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이 식량 안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스위스는 그것도 아주 산악지대예요. 농업이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농업 농촌을 아주 중요하게 개발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 수입이 늘어나고 농업을 더 개발해주고 보조해주고 키웠습니다. 온 국토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국토를 만들었죠. 그래서 농촌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이 만약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것은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 농촌을 근대화, 현대화, 첨단화, 과학기술로서 무장해서 새로운 시대로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거시적으로, 거국적으로 큰 제안을 정부와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위스처럼 마을, 면, 고을 단위 또는 시군 단위 전 국토를 종합적으로 설계해서 균형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는 설계를 해가지고 청사진, 비전을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농산어촌이 우리 국토가 어떤 모습으로 설계될 것인가.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나 어떤 시설을 지을 때는 설계하면 대부분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 농산어촌 전체 어떤 모습으로 설계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청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청사진 밑에서 우리나라 수천 년 동안 내려온 토속 농산물,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잘 맞고 또 품질도 좋고 맛도 좋고 때깔도 좋고 향기롭고 이런 농산물들을 엄선해서 조금만 노력하면은 국제 경쟁력도 가질 수 있는 농산물을 찾아내야 됩니다. 채소, 과일, 중소, 가축, 특용 작물에서 보면은 수십 개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신고배 같은 거 보십시오. 약초들, 꽃, 쇠고기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품목을 엄선해가지고 기후 풍토를 찾아서 각 지역의 특산품이 몇 개나 될 수 있는가를 엄선해내는 노력을 집요하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에서 국제 경력을 가지고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하면 우리는 천국이죠. 너무 환경이 좋아서 노력을 안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농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농경시대에 남아있는 농업이라고 했습니다. 농가 호당 경지 면적이 1.2 정도 있다가 최고는 1.5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한 4,500평, 조그맣게 하죠. 그런데 필지수가, 논밭 필지수가 7개, 10개, 12개까지 있어요. 아니, 새로운 시대 농업을 기계화를 해야 되는데 필지수가 분산되어 있으면 어떻게 기계화를 합니까? 이런 상태를 놔두고 기계화를 하면은 빚만 늘어나고 경쟁력이 더 떨어져서 농업부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환 분합을 통해서 한 농가당 하나의 농장 아니면 2개의 농장으로서 기계화, 첨단 기술, 스마트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농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농업을 첨단화해서 세계적인 국제적인 경력을 갖는 농업으로 만들려면 젊은 파이어니어들이 있어야 됩니다. 화라는요, 맨시홀드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농민들을 아주 엄선해서 훈련시켜가지고 자금을 지원해서 첨단 기술 농업을 하도록 했어요. 농민들에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 3가지의 국어를 할 줄 압니다. 화라는 농민들은. 우리는 노인들에게 기술 농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가 없는 젊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어요. 비정규직 748만 명, 일과 임식을 하면 856만 명, 1000만 명이 됩니다. 이 1000만 명 중에 114만 농가니까 100만 명의 농촌 농업의 개척자 파이어니어들을 엄선해가지고 자금을 지원해주고 교육 훈련을 시켜서 화란처럼 농촌으로 들어가게 만들면은 대한민국 농업은 금방, 제가 생각에는 5년, 7년 안에도 현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거삼득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죠. 농업, 농촌 현대화 시킬 수 있죠. 국가 경제도 발전할 수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5번째는 품목별 전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화란이나 덴마크나 이스라엘처럼 만들어서 육종도 개량하고 또 수급 조절도 하고 가공도 하고 해외 시장도 개설하고 농민 개개인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농민 조합을
전문 조합을 품목별로 만들어 가지고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스위스가 했던 것처럼 우리 농업 이외의 농산 어촌 자율 환경을 전국적으로 정원화하자. 섬세하게 스위스는 디자인을 합니다. 한 농가 옆에 산이라든가 바위라든가 나무 같은 걸 전부 설계해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금수강산은 스위스 몇 배 우수합니다. 금강산, 설악산, 한라산, 백두산 가는 곳마다 얼마나 아름답고 예술품 같습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해서 축차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하나 개발해 가면은 대한민국의 농업, 농산 어촌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변할 것입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해내면은 농업도 경쟁력을 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정원 같은 그런 농산 어촌을 우리가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회 변혁에 대한 통찰력, 여기 통찰력이 필요해요. 엄청나게. 문제 해결 능력, 항상 말하지만은 답이 있어요. 대안이 있습니다. 설계가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세계 중심국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농업의 현대화를 위한 위대한 시대를 열어갑시다.